진료실에서 간단하게 하는 리플란테이션과 트랜스플란테이션에 대해서 발표할 경기도 연천군 김치과의원의 이대원장 김준우입니다. 위키에서 치아 이식술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전문적으로 써 있어서 놀랐습니다. 치아 이식술은 치과 선생님들은 모두 이제 아시다시피 자기 치아를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일단은 어렵고 성공하면 좋지만 또 실패하면 이제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그런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측이 잘 어렵죠. 로컬에서 이러한 수식은 좀 하기가 힘듭니다. 이건 유튜브에서 치아 이식술에 대해서 검색했을 때 나온 영상의 일부분입니다. 치과 의사로서 너무너무 힘든 수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는 2019년도 한국에서 열린 APDC에 진료실에서 간단하게 하는 재식술과 치아 이식술에 대해서 포스터를 제출을 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SKCD라는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는데, 좌측에 있는 노동도 선생님, 우측에 있는 김원중 선생님과 함께 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포스터에 담지 못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퀸테센스 2018년도 1월호에 나온 자가치아 이식 성공의 열쇠라는 그 내용입니다. 첫째로 적절한 도노를 선택을 하고, 둘째로 식리까지의 시간을 가능한 단축하고, 셋째로 이식 후에 근간 치료가 잘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치아에 디스토보컬 루트 프랙처로 내원하신 환자분이십니다. 보통 구강 내에서 사용 안 하는 치아는 사랑니입니다. 이 재식을 할 때 이제 재식할 치아를 선택할 때는 자연치, 그러니까 다른 치아보다는 일단은 환자분들이 이제 발치에도 항의를 안 할 치아를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발치가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가치아 이식 성공의 열쇠에서는 단근치를 권하였으나 저는 잘 나오기만 한다면 복근치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근에 만곡이 있는 치아도 치근단 2mm나 혹은 그 이상을 제거하면 대부분 만곡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랑니는 일단 도노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좌우측에 사랑니가 모두 있습니다. 발치를 하고 먼저 18번을 넣어봤는데 잘 맞지 않아서 28번을 발치해서 치근단을 절제하고 역춘전을 시행한 뒤 이식하였습니다. 6주 후에 승춘전을 마무리하고 임시치를 한 후에 예후를 지켜봤습니다. 1년 3개월 후 치조백선이 잘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년 팔로우업 사진입니다. 두 번째 키는 식리까지의 시간을 가능한 단축하는 것입니다. 수용 측을 가능한 확실하게 확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ptum은 미리 제거를 해서 이제 제거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치주인대가 압박을 받는 것보다는 이제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고 하거든요. 재식할 치아는 역충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치근단 2mm를 자르고 난 후에 이제 넣어보면 대부분 이제 그 확장할 양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재식 부위에 넣어봤을 때 이거는 이제 확장할 양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발치와에 일단 다시 더 놓으십시오. 이식할 치아의 근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춘전용 MTA와 치근을 자를 다이아몬드버, 치근 부위를 확장할 330번버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치근단 부위를 이제 그 인버트한 형태로 이제 그 삭제를 해야 나중에 그 MTA가 빠져나오지가 않거든요. 음파 이리게이션 장치가 있다면 이제 유리합니다. 식염수에 적신 거즈를 이제 이식할 치아를 잡고 치근단을 제거합니다. 근관을 확인한 후에 330번 버로 근관을 이제 확장합니다. 역춘전용 MTA를 믹싱한 후에 치근단에 적용시키고 음파 이리게이션 장치를 적용을 시킵니다. MTA가 근관 내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충전한 후에 5분 정도 이제 굳는 것을 기다리고요. 이때 이제 밀도 있게 굉장히 충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밀도 있게 충전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승충전할 때 파일로 이렇게 밀면 다 밀려서 다시 실링이 다 깨져버립니다. 치아 이식술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37번 부위에 치근단 농양이 존재하여 발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발치 후에 8번을 역충전하여 7번 부위에 이식하였습니다. 4개월 후 이식 부위 뒤까지 골이 재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게 제 첫 케이스였기 때문에 저도 이게 될지 안 될지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의구심을 갖고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처치를 이제 미루었습니다. 괜히 이제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뒤탈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제식한 치아의 이제 치주인대가 이제 골 재생을 유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숭춘전 후에 이제 임시치를 장착한 후에 추가로 또 7개월을 더 기다렸습니다. 대체 이것은 이제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기 전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제식 후 6년, 이제 최종 보철물 장착 후 5년 뒤의 사진입니다. 예,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37번 치아의 외흡수로 인하여 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저희 병원 군부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군인 환자였습니다. 예, 너무 어린 나이에 37번을 잃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이제 치아 이식술을 이제 시행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제식 후 6개월 뒤에 치조백선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식술의 경우 치주인대가 골 재생을 유도하기 때문에 주변 골 파괴 정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분은 이제 군인분이시기 때문에 저녁이 이제 가까워져서 그냥 날 보철은 다른 데 가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내원 당시 만 14세인 환자입니다. 36번 치아가 루트레스트만 남아 발치를 결정하였습니다. 38번 부위에 38번을 발치한 후 36번 부위에 제식을 시행하였습니다. 제식의 경우 치근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발달된 상태에 이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만 이 환자의 경우 36번 발치를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식 후에 10개월 뒤에 근관이 닫히고 치조백선이 회복되었습니다. 비록 루트는 이제 굉장히 짧게 되었지만 이제 이 환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년이 될 때까지 자기 치아로 결손 부위가 이렇게 수복이 되는 것이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의도적 제식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가 골 연화로 파열된 경우에는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교정적 정출이나 외과적 정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정적 정출의 경우 장점이 많지만 그 치료 기간이 길고 장치가 복잡하여 간단하게 시행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 교환면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액티베이션을 굉장히 자주 해줘야 되고 또 대합치에 걸리면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다 이제 의도적 제식술은 이제 어차피 이거를 뭐 교정적 정출이나 외과적 정출을 하지 않으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치아를 발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별도의 행위가 필요가 없고 또 이게 또 제식술이 의료보험이 적용이 가능해서 환자의 부담이 적습니다. 실패해도 임플란트라는 이제 후속 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술자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식을 할 때 제식을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제식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보통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 발치를 했는데 너무 깨끗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한테 이런 방법이 있는데 뭐 안 되면 뭐 임플란트 하시면 되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퀸테센스 2017년도 5월에 실린 제식 치아의 조건입니다. 치주 질환이 없고 제식된 치아가 교합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악간거리 8mm 이상의 치아 길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골 내에 치아가 4mm 정도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좋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것이 최소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숏 임플란트 4mm짜리도 이제 식립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임플란트는 되고 자기 치아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어차피 제식한 치아들의 경우 대부분 치주 질환이 없고 이제 주변 치주가 굉장히 그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한 3mm 정도만 그 골 안에 들어가 있으면 대부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케이스를 통해서 제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식을 위해서는 일단 발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 15번 블레이드, 페리오스티얼 엘리베이터, 수처 세트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간촐하죠. 골 연화로 파절된 치아는 잡을 곳이 없기 때문에 발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치아 주변에 치주 인대를 15번 블레이드를 이용하여 이제 최대한 깊게 끊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발치가 용이해지거든요. 예. 또 엘리베이터의 뒷부분을 이용해서 말레팅을 한다면 치과용 말렛에 비해서 과도한 힘이 발생하지 않고 추가적인 도구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레팅을 할 때 이제 블레이드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또 임플란트와 달리 이렇게 좀
그 임플란트 심리 같은 경우는 뭐 GBR 같은 거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뭐 연조직이 손상받고 이러면 이제 GBR 실패하지만 이건 뭐 그냥 상처가 좀 나고 만 거니까 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이 좀 컴플레인 하실 수는 있겠죠. 치아 주변을 돌려가면서 이제 최대한 많은 치주 인대를 잘라내야 이제 발치가 용이합니다. 골이나 치아가 좀 손상되어도 어차피 치아가 고안면측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온전한 치주 인대가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위에서 고유 재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철을 이용하여 치아를 중앙에 위치를 시킵니다. 이거를 이제 레진으로 이용해서 막 가운데 위치시키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의 경우에는 레진을 하면 오히려 좀 클렌징이 좀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블리딩이 된 상태에서 레진으로 고정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음번에 오면 떨어지거나 오히려 잇몸 쪽으로 박혀가지고 이제 그 치주 재생을 좀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골이 들어갈까봐 그 발치와에다가 골을 이제 인조골을 집어넣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던데요. 뭐 제 생각에는 이제 해보면 한 10분 정도 지나면 그 부위에 어차피 혈병이 차기 때문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들어가는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빠져나오는 것만 좀 걱정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프레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굉장히 빨리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만 지나면 대부분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이제 열쇠는 하루 동안 흡연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는 것, 그렇게만 하면 대부분 다 붙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하루 다음에 이제 빠져서 옵니다. 일주 뒤에 이제 보시면 생각보다 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엔도를 시행을 하는데, 이제 나이타입 이제 핸드피스를 사용하게 되면 나이트 핸드피스 이제 그 파일링 하면서 이게 딸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손으로 좀 잡고 이렇게 하시면 이 치아 생각보다 도이지도 않고 이제 엔도가 좀 손쉽게 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티치 아웃 후에 이제 레진을 이용해서 이제 다시 여기 정중앙에 위치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한쪽으로 너무 몰려 있으면 나중에 보철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것은 이제 제식 후 6주 후의 영상입니다. 찍었어요? 6주가 지나면서 딱 그 모빌리티가 줄어들고 임시치를 장착을 이제 요때 시키고 이제 한두 달 정도 교합력을 주면서 이제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치아 재식술의 인디케이션입니다. 일단 치관 파절된 치아, 리엔도가 실패하였거나 치근 절제술이 불가한 경우, 또 치근 우식 이런 경우에 이제 재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관 파절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군인 환자분이신데요. 이제 21번 전치부에서 이제 팔라탈 부위로 파절된 경우입니다. 보시면 이제 팔라탈 부위가 이제 순축보다 더 이제 순축이 팔라탈보다 좀 더 이렇게 깊기 때문에 180도를 돌리면 좀 더 많은 치질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 이제 180도를 돌려서 재식을 시행하였습니다. 두 달 뒤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환자분은 군인 환자라서 임시치 비용을 말씀드렸는데 뭐 그냥 나가서 하겠다고 하셔서 여기까지만 제가 진행하였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또 리엔도가 실패하였거나 치근 절제술이 불가한 경우의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만 10세 때 45번 부위가 치외치로 인하여 이제 치수염이 생겼었던 환자입니다. 에이펙소제네시스를 시행한 후에 마무리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제 환자가 이제 좀 학업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내원을 안 해가지고 6개월 뒤에 이제 다시 내원을 이제 하였던 사진입니다. 또 이제 비타팩스를 다시 넣고 또 기다렸는데 또 한 1년 정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환자가 이제 갑자기 자기가 이제 유학을 갈 건데 너무 아프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내원을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리게이션을 하고 이제 진정이 되고 MTA로 바로 실링한 다음에 이제 환자는 유학을 이제 떠났습니다. 2018년도 1월 3일에 환자가 해외에서 이제 그 해당 부위가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치과에 갔더니 46번 부위를 이제 엔도를 하고 45번은 발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귀국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 왔을 때 사진인데요. 45번과 46번에 이제 메지알 루트 쪽에 치주인대가 이제 확장되어 있고 이제 그 염증 소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진 시에 46번 부위에 통증이 있기는 하였으나 45번에 이제 뒤쪽에 있는 치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전달이 돼서 통증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고요. 또 이제 46번 부위에 EPT를 시행한 결과 이제 주변 치아 47번하고 이제 비슷한
감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45번을 먼저 이제 제식을 통해서 이제 치근단의 염증을 이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고 46번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식을 위해서 이제 발치를 한 후에 이제 치근단 부위를 자르고 이제 치근단 부위를 이제 큐리테이지를 해서 이제 염증을 제거하였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통증이 해소가 되었고 며칠 뒤에 다시 출근을 하게 하였습니다. 예. 이런 케이스, 제식이 예상되는 케이스에는 미리 그 MTA로 순충전을 해놓으면 제식 후에 이제 역충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리 순충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년 4개월 후에 팔로업 사진입니다. 치근단 부위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회복 중임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치근 우식 케이스입니다. 발치를 하고 해당 부위를 확인한 후에 다시 제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이 교정적 정출술이 거의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반대편 치아에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엔도 후에 제식을 하려고 그러면 치아를 완전히 잘라놓고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식 후의 사진입니다. 2달 뒤의 사진입니다. 치은까지 깨끗하게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식 케이스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3주 후에 유학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치아 파절로 본원에 내원을 하였습니다. 엑스레이 사진 촬영 결과 치근단의 노양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리엔도를 한 후에 제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손상 없는 발치를 위해 해당 치아에 교정력을 가하였습니다. 이 3주 뒤에 출국을 하는 환자한테 임플란트를 발직을 하고 임시치를 한다는 것보다는 제식을 하는 것이 좀 더 그 예지성 있고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제식한 후 바로 프랩을 한 뒤에 이제 임시치를 장착하였습니다. 인접치에 이제 레진으로 고정을 한 후에 이제 환자분은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10개월 후에 귀국한 후에 보철을 진행하였습니다. 4년 팔로업 사진입니다. 다른 케이스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12세에 메릴랜드 브릿지 하방의 스웰링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치조골 부위의 유지를 위하여 MTA로 가능한 부위까지 실링한 후에 기다렸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성인이 된 후에 임플란트를 신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발치하면 너무 이제 치조골 손실이 이제 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잔존치근을 남기게 되었죠. 환자가 만 20살이 되었습니다. MTA로 실링한 치아의 위로 치은이 완전히 닫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TA 굉장히 생체 친화적이라는 것 같아요. 역충전을 시행한 후에 제식을 시행하였습니다. 닿지 않도록 보철물을 수정하였고 6주를 기다렸습니다. 6주 후의 사진입니다. 상당히 많이 빼냈다고 생각을 했으나 실제로는 거의 보이지가 않죠. 전치부의 경우 보통 협설로 힘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치아에서도 근원심보다는 협설 부위로 이제 요 치은 절제술을 시행하면 협설 부위에 이제 건전한 치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 건전한 치질이 한 1, 2mm 정도 이제 협설적으로 존재한다면 전치부에서는 제식할 치아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둘레에 걸친 페루도 중요하지만 결국 힘은 협설로 받기 때문에 협설 부위에 1, 2mm 정도의 건전 치질만 있다면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치 시행 후 한 달 뒤의 사진입니다. 최종 보철물 이제 장착 직전의 사진입니다. 제식한 치아의 경우 너무 강한 지르코니아나 이런 재료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강도가 약한 나노 하이브리드 레진을 사용하여서 이제 저는 보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GC사의 세라스마트라는 제품입니다. 5개월 후의 사진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이제 아직 나이가 어리고 또 군대 입대 전이기 때문에 군에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전치부 외상을 당한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전치부 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임플란트를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이제 다 전치부만 보여드려서 이거는 이제 구치부 이제 25번 부위를 이제 제식한 케이스인데요. 이제 불리한 CR 레이쇼를 가진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식 후 2주 뒤의 사진입니다. 거의 CR 레이쇼가 1대1이나 루트가 좀 더 짧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재식 후 4개월 후의 사진입니다. 재식 후 3년 3개월 후의 사진입니다. 치조 백선이 회복이 되었으며 환자분께서는 불편감 없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희 병원은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하고 있고 북한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5km 떨어져 있습니다. 1977년 개원하여 올해로 44년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2대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일하면서 이제 치료의 롱제비티도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환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하는 치료라고 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미야웨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칙 기공사 나이토 타카오 선생님에게 전학치료에 필요한 보철 기공을 배우고 있고 SKCD 회원으로 활동하며 혼다 선생님과 이토 선생님께 장기간 안정성을 가지는 치과 치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공부를 할수록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치료의 범위를 한정시키고 그것을 위해서는 최대한 자기 치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치과 의사로서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보여주시는 아버지 김창원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저의 많은 스승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